11시에 시작. 그래서 대회라든지 뭘 출품을 하고 뭐 상을 받고 할 것들은 대부분 날씨가 추울 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가을, 겨울에 있고 학기가 끝나거나 여름방학에 어저께 일요일날 우리 웨비나가 있는 날이었는데 요거를 이게 1년에 우리 원서 프로그램을 하는 예비 12학년들과 엄마 아빠 웨비나가 겹쳤고, 원래 한 달에 한번 90학년들이 하는 멘토 웨비나는 정기적으로 있고, 그걸 했는데 시간을 내가 보통 이게 한 40분 45분 가더라 이거지. 그래서 앞에 90학년 거를 하고 한 15분 쉬었다가 뒤에 거 원서 고객들의 웨비나를 하려고 했는데 또 RC가 말이 또 길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1분 상관으로 막 하니까 뒤에 막 질문 받아야 되는 질문도 못 받고 여러분들 문자로 하고 우리 내일 연락합시다 했는데, 진행이 이게 뭐냐 진짜 시간 관리를. 이 시계를 좀 켜놓고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말이 많은 놈들이 이게 문제라니까. 그냥 막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통계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요거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을 쓰고 레귤러를 쓰고 하는 학교들의 경우에 디시전의 입학률은 도대체 얼마나 더 높고 레귤러에서 합격률을 얼마나 비교적 더 낮은가, 이게 정말 보통 얘기하는 2배는 넘는가 3배 4배는 되는가 아니면 비슷비슷한가, 자 요런 수치를 발표를 해주는 대학도 있고 안 해주는 대학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정보는 많이 보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는 최대한 있는 것들은 다 갖고 왔다. 자,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하나의 웹사이트로 만들어놔서 mdwrap.com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볼 수 있게 편하게 해놨으니까 비디오 끝까지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그 자료들 보실 수 있게 제가 한번 미리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보여주고 싶은 웹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나? 이게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걸라? 비밀번호 뭐니? 정신없어. 자, 요렇게 해서 엔드프랩 웹사이트, 그래서 이 비디오의 설명글 링크에 보면은 요 링크는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얼리 디시전과 레귤러 익셉턴스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어. 자, 여기 왼쪽에 여기에 랭킹은 그냥 US 뉴스 랭킹으로 우리가 넣어야 되니까 그거 갖고 왔고, 자, 학교 이름 요거 눌렀다 뗐다 눌렀다 뭐 이러면은 이거 바뀝니다. 계속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드미션 플랜이 ED냐 ED2냐 뭐 레귤러만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익셉턴스 레이트가 ED의 합격률, 그 다음에 RD의 합격률 뭐 요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클래스 몇 명 뭐 합격률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는데,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이거 어저께 우리 웨비나 때도 얘기했던 진짜 이거 돈 내고 들어온 VIP 고객들만 보여주는 걸 이렇게 갖고 와서 유튜브에다 만천하에다 오픈해도 되느냐 싶지만, 그냥 이거는 알고 있는 나의 노하우가 아니라 그냥 세상 만천하의 홈페이지에 다 이 대학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정보니까 정보는 또 공유하고 우리가 지내자, 또 그러려고 만들어낸 유튜브 채널 아닙니까? 막 이거 막 비밀 얘기만 하고 막 우리가 영업만 하고 홍보만 하려고 만든 유튜브는 아니니까 요거를 공유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야지 이제 디시전, 여기서 이 위에는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 학교들이고 아래 이제 디시전 학교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 볼까? 코넬 하면은 이게 좀 근데 특이사항인데, 코넬은 레귤러와 얼리가 2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정상적인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그 아래에 있는 브라운이 더 맞아. 브라운 같은 경우는 보통 때는 레귤러 때는 일반 전형에서 4%인데 얼리 때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요게 맞는 겁니다. 다트머스도 17% 5% 해서 3배 이상, 콜롬비아는 2.8% 13% 요거 당연히 3배 이상, 3배에서 4배 가는 게 오히려 더 추세에 맞는 거고, 코넬은 지난 한 20년 동안 조금 이상해. 2배가 안 나옵니다. 그것도 뭐 참고하자고 완전히 코넬의 학교가 크다 보니까 그런지 특징인 거고, 쭉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리서치를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리서치를 했는데 뮤지컬을 좋아하니까 뮤직에 관한, 뮤직하고 사이콜로지에 관한 리서치 페이퍼를 써가지고 wish you could be happy, yeah, yeah. 웨비나가 이게 숨차게 시려. 물도 한 모금 못 먹고 그거를 2시간 내리 떠들어 제끼는, 진짜 이런 비디오를 다시 편집하려고 보다 보니까는 새삼스럽게 너무 아마추어 같고 후회되고, 시간 한 배를 잘했어야 하는데, 아니면 뒤에 걸 12시 하지 말고 12시 반에 할 걸. 어저께 저것 때문에 가위 눌렸어. 잠을 못 잤네 아주 그냥. 성과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야, 요거 제가 12시에 이 대학교 웨비나가 또 있는데 오늘 한 35분 걸릴 줄 알았는데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질문들을 제가 질의응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또 이 대기방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바로 가야 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질문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신없는데, 앞에 거가 끝나고 90학년 웨비나가 끝나고 한 15분을 쉬고서 뒤에 거 12시 거 됐는데 지금 12시가 돼버려서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2판이 연속으로 하려니까 정신이 없네. 이거 잘못 짰어. 30분 후회할 걸 그랬다. 빨리빨리 시작까지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보냅니다. 여름 시작하자마자 2박 3일 안에. 그리고 여름 중간에 뭐 예를 들어 내가 서머 캠프를 가거나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얼리 디시저블 레귤러의 입학률만 들어있냐 이 페이지에 아니지, 더 있지. 인터내셔널 학생, 그러니까 한국 국적자가 지원할 때랑 그냥 미국인들과의 합격률이 뭐 국제학교를 다니면 한국 사람이면은 뭐 똑같느니 뭐 아니면 미국에서 보딩을 다니는데 한국 국적자면은 미국 시민권 있는 애보다 유리하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한데 그거 그냥 클리어 시켜줄게. 대학교들이 요거를 정보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대학교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보시면은 International Admission Top US University에서 제목을 적어놨고, 자 이렇게 보시면 똑같습니다 구조는. 근데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자 요걸 봐야 돼. 인터내셔널의 합격률 2.1%. 자 근데 전체 합격률 4.6%. 이거는 이제 국제 학생들은 인터내셔널 한국 여권을 가지고서 영주권 없이 시민권 없이 지원을 하는 경우다 했을 경우에는 반토막, 그냥 전체 입학률의 반토막 보시는 게 가장 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는 3.6 나오는데 그거에 거의 반토막 1.9가 인터내셔널 합격률이다. 근데 1.9면은 100명 중에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돼야지 2%인데 근데 남자 1명에 여자 1명이 안 되는 거야. 둘이 한 0.5% 얼마 정도니 이게 하여튼 날아가야 돼. 이게 2%가 안 돼. 이거 국제 학생들은 이거 들어가기 어렵다. 우리 학교 한번 찾아볼까요? 코넬은 8.4% overall acceptance rate가. 근데 인터내셔널은 이거 반보다 더 내려갔는데 3.5%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여권을 들고서 이런 대학들을 들어갔다 하면은 진짜 더 빡세게 들어간 거야. 훨씬 경쟁이 어려운데 들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통계들이 되겠습니다. 브라운 대학교는 희한하지. 근데 요게 인터내셔널 4.4%랑 5.4%랑 비슷하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그냥 재미삼아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래 또 있지. 요거는 인스테이트와 아웃 오브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블릭 학교들은 당연히 인스테이트가 학비가 막 5분의 1 후려쳐주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그냥 정가 다 내야 되고 뭐 이런 퍼블릭 스쿨 말고 사립학교마저도 이 우리 주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는 아무래도 거래가 더 흔하게 나오고 합격률이 높다는 거지. 아마도 이렇게 좀 가까워서 왔다 갔다 왕래가 좀 많아서 정보가 더 많아서 그런가 그런 실적이 잘 나오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립학교들까지 다 해보면은 이게 또 오픈해주는 학교들에 한해서만 올라와 있기는 하나,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는 인스테이트 합격률이 6.3%, 유펜도 8.4%. 이게 일반 합격률보다는 많이 높은 거야. 코넬도 일반 합격률이 아까 8%였는데 뉴욕 스테이트 안에서는 13% 뭐 이렇게 나온다. 로드아일랜드 안에서 브라운은 전체 합격률 4%였나? 뭐 요런데 로드아일랜드 안에서는 10%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600명 가까이 지원해서 60명 가까이만 합격이 된다. 그래서 10 중에 하나만 되는 거야. 로드아일랜드 안에서. 로드아일랜드 주가 미국에서 제일 작은 주인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하군. 자, 그게 단주 알았지? 아니지. 페이지 아래 한 개가 더 있지. 그거를 한번 보여줘보자. 자, 이것도 있어. SAT나 ACT 테스트를 낸 사람,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 옵셔널이거나 리퀘어인 상황에서 낸 사람들의 비율을 따진 경우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SAT를 낸 사람은 전체 학생 중에 56%, 이 대학은 ACT는 21%뭐 이런 식인데 이게 공립학교들 출신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안 낸 자도 많다를 고려하셔서 봐야 됩니다. MIT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둘이 합치면 SAT와 ACT를 합치면 왜 100%가 넘냐? 그러면은 이게 둘 다 본 인간들이 있는 거야. MIT는 그리고 SAT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SAT도 내고 ACT도 내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통계가 다 잡히는 학생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볼까? 코넬 같은 경우는 SAT 45, ACT 14. 진짜 이게 디지털 SAT로 몇 년 전에 바뀌고서 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갔다. 예전에는 ACT랑 반반인 경우 가까이 거의 한 60대 40까지 올라왔었는데 완전히 SAT가 쉬워지면서 심플파이 되면서 그냥 이쪽으로 다 넘어갔어. 26년 전부터 이 시험을 봐온, 그 내가 대학 갈 때까지 하면 30년 전부터의 이 SAT 시험지를 계속 봐온 인간으로서는 많이 심플파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근데 어쨌든 제출하는 빈도를 보면 이런 식인데 그러면은 착각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거 반도 안 되네 어느 대학교는. 그럼 나도 테스트 옵셔널로 가도 되겠네의 경우가 국적에 따라서 달라. 이게 인터내셔널일 경우에는 더 많이 내는 확률이 따로 잡힐 거고, 미국인 국적으로 지원을 해도 내 고등학교 출신이 어디다 해서 퍼블릭 스쿨을 다니고 아메리칸이다 하면은 maybe 안 내도 합격을 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의 옵션을 많이 선택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SAT를 내는 게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더 헷갈리면 쉽게 보면 되는 게 내 주변에 고등학교의 친구들이 SAT 많이 제출하냐 안 하냐, 가서 보기는 보냐 안 보냐의 분위기 파악하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나랑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이 서류가 대학교에 같이 이렇게 뭐 한 두세 명이 접수를 했는데 심사관에 한 명이야.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보이겠지. 점수를 낸 애가. 안 낸 애들은 애매하니까 보류가 나올 확률이 있고. 자, 요것도 참고해서 지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도 한번 시간 나시면은 참고 삼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게 국적이 아메리칸으로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테스트 옵셔널로 해서 많이 붙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지. 통계도 이렇게 잡나 이 정도까지 낮은지 몰랐는데 우리도 매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보내니까는 꼭 SAT나 ACT를 망한다고 대학이 다 끝난다. 이건 아니다는 거야. 여러분들 참고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비디오도 재밌지. 이런 거 숫자적인 거, 통계적인 거 우리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는 팩트라고 해서 보기가 좋으니까는. 근데 저게 발표를 안 하는 대학들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작년 데이터는 아니고 2년 전 데이터고, 이게 다 오픈이 되고서 누적이 돼야 되니까 바로 전년도 거 아니라는 것도 참고해서 봐주시고. 아, 그리고 비밀번호 얘기해 줘야 되구나. 이 웹사이트 링크는 해설 글 아래 보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빡 해가지고 우리 컨설팅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쓰는 웹사이트라서 이게 숨어있는 페이지로 되어 있으니까는 뭐 양해해 주시고, 요 비밀번호 요거 한 달 동안은 오픈되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빨리빨리 여름방학 시작하는 타임이니까는 같이 가족들이 엄마 아빠랑 뭐 학생 여러분 같이 앉아가지고 한번 확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저 대학교가 저렇게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이런 거 한 번씩 하면 뭔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불꽃이 막 올라오면서 물은 내가 공부를 더 해야겠어, 준비를 더 해야겠어 라는 우울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봅시다. 바이바이.